네,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을 살리기 위해서 나온, 그리고 국민의힘을 다시 일으켜 세울 정통보수를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나온 조경태 의원입니다. 여러분께 당대표 출마 공식 선언을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지금부터 출마 선언문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 플러스 알파, 이 수치는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를 저지하러 간주로 갔던 그분들을 뜻합니다. 이분들이 혁신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45 플러스 알파 정통보수를 재건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큰 피해를 입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러한 엄중한 시기에 정치의 역할과 책임은 더욱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 아픔을 보듬고 다시 일어설 힘을 드리는 것이야말로 정치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바로 그 무거운 책임감을 안고 저는 오늘 비장한 각오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또 묻습니다. 보수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보수의 가치는 바로 헌법 수호, 법치주의,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사회 안정, 경제 발전이 우리가 추구하는 정통 보수의 가치입니다. 이 보수의 가치에 맞지 않는 당원들이 있다면 즉각 당을 나가주시길 바랍니다. 저 조경태는 정통 보수의 가치를 재건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지금 우리 당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습니다. 심각한 위기에 처했습니다. 당이 해체 수준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솔직히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 당은 스스로 보수의 정신, 보수의 가치를 어겼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의 공당으로서 자유민주주의와 헌법정신 그리고 법치주의를 수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치를 우리 당 스스로 어겼고 국민들의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전당대회는 과거를 반성하고 성찰할 수 있는 우리 국민께서 주신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 마지막 기회를 살릴 사람은 온전히 자신의 신념과 국민의 뜻을 따라온 저 조경태입니다. 헌법 질서와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대혼란에 빠뜨려 우리 당을 백척간두의 위기로 몰고 간 세력들을 청산하는데 저 조경태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혁신은 가죽을 벗기는 고통을 감내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확실한 혁신을 위해 국민 100%가 참여하는 인적 쇄신위원회를 적극적으로 상설기구로 구성하겠습니다. 누구나 말로는 혁신을 말하고 과거 청산을 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행동으로 보여준 사람만이 진정성 있게 해낼 수 있습니다. 저 조경태는 12.3 비상계엄 해제에 적극 나선 후 일련의 모든 결정을 국민의 뜻에 따라 행동으로 보여드렸습니다. 만약 이번 기회마저 어정쩡하게 넘어간다면 우리 당은 국민의 외면 속에서 민주당의 공격은 물론 극우 세력에게까지 둘러싸이는 사면초가에 직면할 것입니다. 저 조경태 잘못된 각오와의 완전한 절연을 통해 국민의 힘을 살려내겠습니다. 동시에 이재명 정권에 경고합니다. 이재명 정권이 무고한 우리 당원들을 특검이라는 이름으로 핍박한다면 가장 강력하게 투쟁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시대 변화에 발맞춘 정통 보수를 거듭나게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철진한 이념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됩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노태우 정부의 남북 합의서 정신을 개성할 것입니다. 남북 화해와 평화의 초석을 마련한 것은 남북 기본 합의서를 성사시킨 우리 정통 보수정당이었습니다. 낡은 이념에 사로잡힌 극우 극단 세력과 완전히 결별하겠습니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지키고 발전시키며 남북 화해를 선도하는 정통 보수 국민의힘으로 거듭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또한 우리 당은 국가 균형 발전을 선도하겠습니다. 더 이상 우리 국민의힘은 한 지역에 고립되어 있지 않겠습니다. 헌법 제123조 2항 국가의 지역 간 균형 발전의 의무를 실천하며 지역 경제 육성에 앞장서는 정당으로 자리매김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사랑받는 전국 정당으로 거듭나겠습니다.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성공을 위해 적극적으로 현 정부와 협력하겠습니다. 조국 근대화와 산업화를 이끈 대구 경북의 산업자원부를 이전하고 산업자원부 유관기관을 반드시 유치하겠습니다. 또한 강주, 호남, 충청, 강원에도 주요 정부기관을 이전하여 국가 균형 발전의 마중물로 삼겠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힘을 모든 지역에서 사랑받는 전국 정당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당원 중심, 정책 중심의 정당 혁신을 이루어내겠습니다. 당을 근본적으로 혁신할 수 있는 토대를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준비하고 실천하겠습니다. 제가 당대표가 되면 가장 먼저 당헌 당규를 개정하여 세 가지 혁신안을 즉각 실천하겠습니다. 첫째, 당원 주권 시대를 열겠습니다. 당원이 최종 결정권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공천도 정책도 공약도 당원이 최종 결정하고 최종 명령하는 원칙을 마련하겠습니다. 둘째, 국민의힘을 명실상부한 정책 정당으로 만들겠습니다. 정책위원회를 강화하고 여의도 연구원의 위상과 역할을 권고해서 집행으로 바꾸겠습니다. 빅데이터와 AI 기술을 당 운영과 정책 결정 과정에 전면 도입하여 주묵구구식의 정치가 아닌 데이터에 기반한 혁신 정당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셋째, 민생 중심, 실용 중심 정당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생활 밀착형 민원 대응 센터 가칭 국민의 소리본부를 설치하겠습니다. 전국 시도당에 민원센터를 설치하여 민생 이슈를 곧바로 당 차원에서 수렴하고 정통시장, 자영업자,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민원 수렴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과감한 인적 청산만이 국민의힘이 다시 사는 길입니다. 당과 보수 진영을 위기에 빠뜨리고 여전히 기득권을 움켜쥐고 있는 당내 구태석들을 업참마속하지 않으면 우리 당과 보수의 미래는 없습니다. 저 조경태가 무너져가는 당과 보수를 재건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조경태는 국민의힘이 시대 변화에 발맞춘 정통보수 정당으로 거듭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잘 살 수 있도록 국가 균형 발전을 실천하는 정당이 되겠습니다. 당원 중심, 민생 중심의 혁신된 정당으로 거듭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저 조경태 여러분께 헌신하겠습니다. 우리 당을 크게 혁신하고 크게 변화시켜 내겠습니다. 반드시 승리하는 정당을 만들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선관위에서 당대표 선거의 투표 비율을 8대2로 유지한다라고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지. 저는 윤희숙 혁신위원장 안을 100% 국민경선 안을 받아들여야 된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말로만 혁신을 이야기하는 것은 더 이상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천해야 된다 보고요. 그러려면은
혁신위원장의 안을 우리가 정책적으로 받아들일 때 국민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다 이런 생각합니다. 이번 오마이뉴스 박수희가 오늘 출마선언에서 극우 극단 세력과 결별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극우의 기준은 무엇인지 크게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부정선거론자들은 극우 세력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윤어게인을 주장하는 불법적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해서 파면당한 대통령을 다시 불러들이자라는 세력들은 해당 세력이고 우리 당이 반드시 절연하고 또 추방시켜야 될 그런 세력입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 정강훈 목사를 추종하는 세력들, 그 세력들도 저는 극우 세력, 우리 당에서 절연해야 될 이 3대 세력이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이 3대 세력에 한 가지라도 들어가는 그런 후보가 있다면은 국민의 후보의 자격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최근에 국민의힘 입당한 전환길 씨도 극우 세력이라고 보시는지 제가 당대표가 되면은 그런 세력들은 반드시 솎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문수 전 후보도 극우 세력의 어찌 보면 자유로서 없는 인물이죠. 왜냐하면은 과거에 전강훈 목사 하고 아주 긴밀하게 자유통일당도 창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눈물도 본인은 안 흘렸다는데 언론에는 눈물을 흘린 장면이 영상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부정선거에 또 동조했던 세력이지요. 네. 의원님께서는 지금 민주혁신가 내리는 사후 그런 혁신안과 이적 혁신에 대해서 어떻게 좀 받아들이실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하나랑요. 그다음에 아까 안철수 의원과 조우하실 때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그 혁신을 말씀하시는 분들과 앞으로 연대 가능성을 열어놨다 이렇게. 물론입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혁신에 찬성하고 조경태의 혁신은 아주 상식적인 극히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혁신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거기에 동참하는 세력들은 다 함께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은 또 대통령 후보까지 출마했던 분이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혁신에 함께 동참하는 분들은 함께 저는 후보 단일화를 해야 된다 보고 있고요. 그랬을 때 국민 100% 아까 윤희숙 위원장이 말씀하신 국민 100%를 통해서 저는 단일화를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정식으로 요청드립니다. 제안합니다. 인적수의식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말씀하시고 인적 청산을 굉장히 강조하시고 있는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그 내부에 있는 그런 인적 청산 대상에 속하는 사람들의 저항이 많은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 부분에서 어떻게 그걸 네, 도와줄 수 있다고 아주 좋은 질문이신데요.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당대표가 돼야 되겠죠, 그죠? 부당한 저항에 대해서는 가감하게 청산시켜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당대표가 돼야 된다는 것이요. 그리고 저는 국민들과 당원들께 저는 그 칼을 쥐어줄 겁니다. 특히 제가 제가 당대표가 되면은 인적쇄신위원들은 100% 국민들로 구성될 겁니다. 그래서 국민 공모를 통해서 저는 과감하게 우리 당을 개혁시킬 수 있는, 우리 당 내부 세력으로는 인적 쇄신을 이룰 수가 없지요. 오염되어 있습니다, 이미. 그래서 외부의 국민들로부터 우리가 단호하게 저는 그리고 아주 처절하게 저는 인적 쇄신을 저는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방금 안철수 의원님과 단일화 가능성을 시사해 주셨는데 혹시 오늘 이전에 뭐 관련해서 얘기를 나눠보신 적이 저는 그런 얘기를 사적으로는 안 나눕니다. 왜냐하면 오늘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저는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또 받아들여야 되지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우리가 그 길이 옳다고 생각하면은 함께 가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기 먼저 하시죠. 후보자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원내에서 인적 청산될 대상을 한 몇 명 정도라고 보시고 기본이 45명.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리다시피 45 플러스 알파이지요. 예. 왜 45 플러스 알파인가 하면은
지금 우리 당은 내란당의 오명을 지금 덮어서고 있는 정당입니다. 그죠? 그리고 아마도 저쪽에서 지금 강력하게 당대표로 대두되는 분이 내란 위원 정당으로 지금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게 주요 공약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자유로우면은 우리가 내란 혐의가 있는, 내란에 조금이라도 어떤 혐의가 있는 사람들은 저는 반드시 전원이 인적 청산, 인적 쇄신의 전 대상자가 될 수 있고요. 물론 거기에는 뭐 상중하에 어떤 세 가지 단계가 있겠지만 어쨌든 국민들께서 저는 심판하는 대로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거는 아마 제가 이야기하게 되면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제 몰아붙일 수가 있지요. 이것을 보다 더 냉정하게 제가 당대표가 되면은 바로 국민 공모를 통해서 인적쇄신위원회를 구성하고 인적쇄신위원회를 통해서 인적쇄신위원들이 어떤 상중하에 어떤 그런 어떤 징계 또는 처벌 또는 기준을 정할 것입니다. 네. 국내에서는 처음 압수수색들 관련해서 팁도 발표한다고 하는데 국민 의원들을 향한 특검 수사에 대해서 저는 특검 대상자들은 적극적으로 저는 당을 떠나주길 바랍니다. 더 이상 우리 당을 물을 끼치는 그런 행위를 하면 안 되고요. 당을 방패막이 삼는 그런 비겁한 행위를 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철저한 저는 특검은 빨리 진행돼야 된다 보고 있고요. 더 이상 우리 당은 그들의 방패막이 되어줄 수 없다. 다만 무고한 당원들, 무고한 의원들이 있다면 그것은 조직 형태가 온몸으로 제가 막아내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는 그런 경고이기도 하지요. 다만 특검 대상의 팩트를 근거로 있는 사람들은 당을 떠나주시길 바랍니다. 안철수 이런 연대가 했었는데 만약에 한동훈 전 대표가 아직 사실 확정하지 않으셨지만 나오시면 한동훈 대표도 가능성이 물론입니다. 네. 그다음에 오늘 장동혁 의원이 다음 전쟁은 극우 트렌드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분 이야기 하지 말지요. 그러니까 네. 뭐 자유민주주의 대 그분 이야기,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정통 보수 정당에 남아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보수의 가치는 헌법수호, 법치주의죠. 윤석열 전 대통령은 헌법을 어겼고 법을 어겼습니다. 맞죠? 맞죠? 헌법재판소의 파면에 그게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윤석열 전 대통령 원하는 사람들이 헌법 수호를 이야기하고 법치주의를 이야기할 자격이 없지요. 모순이지요. 그리고 그렇게 파면된 사람에 대해서 탄핵은 마땅하지요. 그죠? 지금도 탄핵을 반대한다? 그거는 그런 분들은 우리 당의 일원이 될 수가 없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출마하겠다는 분들 중에서 혁신, 윤희숙 혁신위원장의 혁신안과 조경태의 혁신안을 받아들인다면은 우리가 다 함께 우리가 후보 단일화를 통해서 100% 국민 경선을 통해서 우리가 후보 단일화하자 하는 거지요. 의원님 그러면 특검이 압수수색 나왔을 때 지금 지도부가 그 의원실을 모여달라 이렇게 직결 지시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징계 대상이 되겠습니다. 네. 인적쇄신위원회에서 12월 3일부터 지금까지 발언하고 말하고 행동한 부분을 다 꼼꼼히 기록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국민들께서. 그것을 다 인적쇄신위원회에서 그렇게 주도했던 주동자들, 주도 세력들은 혁신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입니다. 인적 쇄신을 내걸면 현실적으로 당대표가 되는데 더 어렵다고 그렇게 현실적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는 측면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런 걸 어떻게 갖고 가시죠? 네, 저는 국민만 믿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통 보수를 또 우리 그동안 지켜온 양심적인 우리 당원들이 있습니다. 그 당원들과 우리 국민들을 믿고 가겠습니다. 얄팍하게 몇 표 더 얻으려고, 예? 그분들하고 저는 절대로 손잡지 않겠습니다. 그분들과 야합하는 그런 비겁한 행위는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의원님, 연합뉴스 조정입니다. 네. 입당 후에 동 얘기 나오는 전환길 씨가 그 이야기 하지 마시죠.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영향력을 계속 행사. 저는 제가 이야기했던 그 세 부류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조경태가 당대표가 되면은 반드시 출당 그리고 퇴출시켜내겠습니다. 특검 대상자들 나가라고 하셨잖아요. 그 대상자들과 아까 말씀하신 무고한 수사 피해자랑 어떤 기준으로 좀 나눌 수 있을까요? 그거는 아마 팩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사실이 너무 과하게 하는 경우도 있을 거거든요. 그럼 그분들까지 저는 피해를 입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무고한 의원들, 무고한 당원들은 제가 막아내겠다는 거죠. 케이스로 보신다는. 그렇죠. 예, 그래서 명확하게 잘못한 팩터가 중심이 돼야 되겠죠. 그런 사람들은 스스로 들어야 합니다. 그죠? 내가 그날 지난 겨울에 했던 일을 자신들이 안다고요. 그분들은 스스로 당을 떠나주시길 바랍니다. 아까 지리응답실 윤희숙 위원장이 말씀하신 국민 100% 공천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출마 선언문에서는 당원 중심의 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아니요. 그거는 이제 제가 정비를 딱 했을 때 온전한 정당의 의미입니다. 지금은 온전한 정당이 아니지요. 지금 극우 세력들하고 막 뒤죽박죽돼 있잖아요. 이것을 다 정비하고 나면은 온전한 정당이 되면 그때부터는 그 정당의 주인은 누굽니까? 당원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지요. 지금은 극히 비정상적으로 지금 많이 정당이 오염돼 있지요. 예, 여기서는 당원 중심이라는 그 표현은 어울리지 않죠. 근데 조경태가 완전히 인적 쇄신, 인적 성선하고 나온 온전한 정당의 주인은 누구다? 바로 당원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진정한 인적 청산, 인적 쇄신이 없어서는 우리가 보수 통합이 안 됩니다. 그죠? 진정한 인적 청산, 인적 쇄신이 있고 나면은 지금 우리 당을 나간 온건 보수, 중도층이 돌아오겠죠. 가장 통합의 지름길이 바로 확실한 인적 청산이라고 보는 거죠. 출마 선언문에서 이재명 정권에 경고한다, 막아내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사실 45명 이상을 청산하게 된다면 개헌 저지선까지 무너질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개헌 투쟁에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보관은 좀 어떻게 되시나요? 아주 좋은 질문이십니다. 과거에 열린우리당을 여러분들 역사적 정당사를 보시면은 열린우리당 때 국회의원 수가 47석이었습니다. 그죠? 근데 그 47석이 국민의 정신에 맞도록 행동하고 따랐기 때문에 그 다음에 총선에서 152석이 되었죠. 저는 정당이 의석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당이 표방하는 그 가치가 국민들 향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 국민회의가 79석이었지만은 소수 야당이었지만은 아주 대등하게 잘 싸웠거든요. 그리고 통합민주당이 81석일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야당이지만은 대등하게 잘 싸웠다. 개헌 저지선이라는 거기에 우리 너무 집중할 필요가 없고요. 과연 우리 당이 국민을 위한 정말 온전한 정통 보수 정당이냐 아니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107석 가지고 10몇 %의 정당 지지율보다도 그거보다 두 자리 숫자이지만은 한 대등하게 민주당보다 앞서거나 민주당과 대등한 지지율이면 여러분들은 어느 정당을 선택하겠습니까? 미래가 있는 정당을 선택해야죠. 국민이 원하는 정당, 국민의 지지를 받는 정당을 선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의석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니요, 아까 지금도 그러면 전환길 씨가 나가야 된다고. 그분 이야기 하지 마시죠. 저는 제가 앞에 이야기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의원님, 인적쇄신위원회는 위원들은 어떤 식으로 아까 이야기했는데요. 국민 공모를 통해서 100%. 예. 그래서 빨리 진행해서 최근에도 제가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벌써부터 어떻게 하면 이분은 이제 공인 회계사 출신인데요. 본인이 인적쇄신위원회에 들어올 수 없느냐 이런 주문들이 막 와요. 괜찮은 국민들이 아주 이 당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내가 선임하는 게 아니고 그 국민 공모를 통해서 공정하게 선임될 겁니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이 많이 참여할 것 같습니다. 예. 네, 오늘 그렇죠. 네, 자 오늘 미국 여론조사에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잘 나오신 여론조사가 있던데 또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그 국민들 뜻을 따라가면 된다 하는 거죠. 국민만 보고 가자. 우리 당이 이름이 당명이 국민의힘이잖아요. 우리 당의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국민으로부터 나와야지요. 근데 왜 그걸 왜곡시킵니까? 그죠? 그래서 국민에게 민심에 따르는 민심의 지지를 받는 사람이 당대표가 되는 것이 그게 순리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